자, 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법령의 역사적 변천이에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이제 사회복지법에 보면 그 사회복지법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법이에요, 법. 연도 물어보고 정책이 뭐 언제 만들어졌냐, 언제 실행됐냐. 그러니까 제정과 실행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제정, 만들어진 때가 제정, 실행된 게 실행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제정은 제정된 해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시행됐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좀 요거만 좀 알고 계세요. 요 세 가지는 2년입니다. 2년. 2년. 자, 우리 보면은 요런 겁니다.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 요게 86년에 만들어지고 88년. 이제 또 하나 고용보험. 93년, 95년. 이게 2년 후에 실행이 돼요. 나머지는 다 1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1년.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특별법이라는 거 아세요? 특별법. 특별히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빨리 시행되게 되죠. 만들어진 해에 실행됩니다. 이게 아동학대 특별법 이런 것들. 2014년에 만들어서 2014년에 시행돼요. 이런 특별법들은 바로 시행되고요. 나머지들 이 세 개는 2년, 나머지는 다 몇 년이에요? 1년 후. 그래서 고용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에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1년 후에 시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역사적 변천에 대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93년, 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그렇습니다. 73년에 사학연금하고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국민 연금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런데 74년도에 시행이 돼야 되죠. 73년에 만들었으니까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74년도에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경제가 휘청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일 쇼크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어렵죠. 연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연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연금을 못 내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제로 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원인 사학만 강제로 시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3년에 사학연금하고 같이 만들어서 74년에 사학연금이 시행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국민복지연금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민복지연금법이 시행됐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 복지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빵꾸 나면 국가가 다 책임져주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안 되고 74년도에 오일 쇼크 터져서 시행이 좀 지나면은 그래서 연기시켰어요. 한 1년 후에 다시 시행을 하자 했더니 경기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79년에 오일 쇼크 또 터져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뭐 이런 것들 유치하면서 경제발전이 80년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에게 건의합니다. 우리도 연금 만들어주세요 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복지란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는 복지가 아니다.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야. 니네가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란 단어가 없어지고 8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88년에 시행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옳은 겁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99년에 만들어져요. 99년에 만들어지고 2000년 10월 시행됩니다. 2000년 10월에 시행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정된 게 아니라 뭐예요? 제정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이 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1961년에 만들어졌던 생활보호법이 있어요.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거죠. 생활보호법을 수정해서 만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완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면서 자활 후경기간에 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제정되었고요. 그 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자활 후경기간이라는 것이 왜 이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조건부 수급자 때문에 그래요. 예전 처음부터 조건부 수급자는 없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없었고 그냥 수급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였다가 상황이 보니 이제 노동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건부 수급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는 조건이잖아요. 조건, 일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해야 될 기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자활 후경기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에 개정되면서 자활 후경기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조건부 수급자가 운영됩니다. 자,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사립학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공무원 따로, 군인은 군인 따로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합친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무리하면서 그 건강보험을 통합시킨 것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져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은 1997년 제정되고,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이 70년대에 제정이 됩니다. 70년에 제정이 되면서 그 후로 우후죽순 사회복지법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거 전에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아동복리법. 아동복리법. 그래서 최초의 사회복지법은 아동복리법이에요. 1961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죠. 언제요? 81년에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3년 개정 때, 그렇죠. 83년 개정 때 뭐요? 사회복지사. 뭐가 만들어져요?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기존에는 83년에 이제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83년도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면 사회사업이었잖아요. 그 전까지 사회사업이라고 하다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선비사자를 써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만들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이 83년도에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7년이죠. 97년도. 97년에 뭐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지면서 자, 1급 시험이 만들어지겠죠.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것도 자격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땐 1급, 2급, 3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97년도에 1급은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변경됐고 2020년에 3급이 폐지돼요. 2020년에 3급이 폐지돼서 지금은 3급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득이 안 돼요. 취득할 수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 게 잘렸네요. 자, 5번도 없어요. 5번 어떻게 돼요? 내용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계속 읽어주세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그렇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1961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5번이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5번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회보장 법률이 하고 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크지 않았죠. 많지 않았어요. 몇 장 안 됩니다. 아동복리법이라고 했지만 아동복리법이 처음 만들 때 4장짜리 법이에요. 무슨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데 A4 4장짜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실하게 만든 거죠. 이 당시 사회보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사회보장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사회보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지죠.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자활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이다. 그래서 99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2000년대 이후로 제정된 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도, 아니면 2000년 이전에 대한 것도,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IMF와 관련 없는 법은. 그러니까 IMF가 중요한 게 아니라 IMF가 언제예요? 97년. 그러니까 97년에 이게 법들과 관계 없는 거 이게 찾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정이에요, 재정. 그래서 요 재정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고용보험법. 우리 특히 이런 법들을 막 뭐 외우기 어려워요라고 하지만 다 알아야 돼요. 자, 사회보험이 있었죠. 사회보험 5가지. 산, 연, 고, 건, 요죠. 자, 산재 63년, 연금 86년.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왜 국민연금만 얘기해요? 시험이 국민연금만 나와요. 다른 특수직 연금은 안 나오고 국민연금만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자, 고용보험 93년. 자, 건강보험 99년. 요양보험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07년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사회보험이죠. 자, 사회보험과 쌍두마차.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되게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대장입니다. 국기법 99년. 자, 의료급여 01년도. 의료급여가 01년입니다. 자, 세 번째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잖아요. 긴급복지지원법 05년. 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이에요. 장애연금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노장유일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애연금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고요. 장애인연금이라고 해서 2010년에 장애인연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언제 만들어져요? 14년. 14년. 요 공공부조는 요 5가지만 아시면 돼요. 대부분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5법, 공공부조 5법 요 5가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아동복지 81년, 노인복지 81년, 장애인복지 89년, 영유아 91년, 사회보장 95년, 대장 써야 되겠네요. 대장 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70년,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신보건법 95년. 정신보건은 95년, 아니면 정신건강은 2016년. 근데 정신보건은 요새 뭐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정신건강
증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신보건이란 단어는 안 쓸 거예요. 근데 정신보건법 나오면 95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뭘 보면 좋을까요? 뭐 법들이 되게 많지만 보통 요 정도는 조금 아동노인 장애인 뭐 이런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서비스법. 서비스법은 더 많은데 뭐 다 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법은 이제 내가 안 해온 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는 딱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0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용보험 93년, 정신보건이니까 95년, 사회보장 95년, 노인장기 2007년, 국기법 99년. 정답 1번이네요. 고용보험법. 이런 거 연도만 알아봐요. 얼마나 쉬워. 근데 이런 문제가 맨날 나온다니까. 맨날 나오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제가 적어드린 거 정도는 조금 아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에 관한 헌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뼈대가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법들은 모두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자, 입법을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회에 속하죠. 국회가 이제 입법하잖아요.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법이 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건의해요? 국회의원하고 정부. 국회의원과 정부가 건의를 해요.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보통 이런 거잖아요. 무슨 가칭 무슨 법에 관한 법률 해놓고 홍길동의 10명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건의한 거예요. 그러면 안건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때요? 대부분 택도 없어요. 새로운 법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법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법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이익집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차별금지법.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차별금지 통과됐는데 이 차별금지법 만들 종교계에서도 반대 많이 했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법 하나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받으면 야 이번 국회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상정했다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1급 시험, 사회복지사 2급 시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 2급도 시험으로 보자. 이게 4년 전에 이야기를 나왔다가 그 4년 전에 그 이야기 국회의원 한 명이 상정을 했는데 요걸 이제 뭐 한 거예요? 회의에 붙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파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민주당 의원이 냈어요. 올해 12월 달에 요게 상정이 되지 않으면 또 파기돼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냥 파기될 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2급을 시험을 보든지 1급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이익 집단들의 뭐 받아요? 후원금 받잖아요. 후원금 받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움직이는 거죠. 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그렇죠. 딱 의결됐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럼 이걸 어디 가냐? 대통령한테 가는 거야.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딱 가죠. 그러면 15일 이내에 반대를 하든지 반대를 할 거면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반대 의사를. 야 이거 다시 만들어. 그래서 제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요구해서 반송시켜 버리는데 1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송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했어. 그러면 이 법률은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15일 안에 하지 않아도 공포를 하지 않아도 법률로 효력이 생깁니다. 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이에요. 20일. 그러니까 15일 이내다 제의해야 되고 10일 안에 제의해야 되고 또는 공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공포한 후에 20일이에요. 20일 후에 법이 효력이 생긴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수정 못한다고 그랬어요. 수정 못하고 그냥 반대만 해야 돼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외국과 사회보장협력 규정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법은 자, 외국과 사회보장협력을 합니다. 야, 니네 국민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인정해 줘. 라고 얘기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래서 외국인도 무조건 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뭘까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우리나라와 나라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맺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 올 수 있잖아요. 뭐 우리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나라 와서 뛰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연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연금이 나중에 자기네 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때 합쳐지는 거죠. 연도가 합쳐져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게 국민연금법이에요. 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선생님들이 왜 이 국민연금만 가능한 줄 아세요? 왜 이 사회보장협정이 가능한지? 연금만 나중에 받는 거예요. 연금은 내가 지금 아무리 넣어봐야 언제 받아? 20년 후, 최소 2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바로 받아야 돼요. 자, 고용보험은 내가 실업했어. 그럼 바로 받아야죠. 20년 후에 실업한 거 받을 거예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건강보험이요. 내가 지금 지금 아픈데 20년 후에 치료받을 거예요? 죽었겠네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장기요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치매 걸려서 지금 아픈데 20년 후에 받을 거냐고요. 기초생활보장법.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20년 후에 받을 거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연금은 지금을 납부했지만 이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협정을 맺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그냥 외우세요라기보다는 내용을 조금 파악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만 나중에 받는 거고 다른 것들은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협정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국민연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수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구권. 자, 수구권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수구권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수구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급을 받아야 돼요. 자, 수급을 받으려고 하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죠.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권한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 자, 권한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해야 돼요. 권한이 없는 곳에 신청하면요. 권한이 있는 곳에 신청한 날로 봐요. 이날이 20일 날 신청하고 21일 날 신청하면 21일 날이 신청한 날입니다. 이렇게 권한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신청이 됐어. 수급자가 됩니다. 자, 수급자가 됐어요. 신청해서. 자, 수급자가 됐는데 창피해. 수급자가 되면은 그 수급자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해서 일신 전속권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은 그 사람만 받게 되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압류할 수 없어요. 담보 잡을 수 없습니다. 또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줄 수 없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가 창피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요. 술 먹고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포기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가능. 자,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는 것이 이웃의
뭐요? 이웃에게 피해를 줘요. 또는 법을 위반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자, 포기 못합니다. 피해를 주고 위반을 주는 포기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수급자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때 그 수급권은 원래 정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지될 수 없는데 이 정지는 법에 의한 정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 문제가 있어서 징역 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권이 정지됐을 때 그 정지가 이제 풀려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지될 때는 그 기간에 맞춰서 딱 맞게끔 정지가 되고요. 그 징역이 끝나는 날 바로 수급권이 풀려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수급권.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수급권은 권리입니다. 수급자는요,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수급권은 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수급권은 관계 법령의 방안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그렇죠. 없어요. 양도, 압류, 담보. 야, 임마,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니까 돈 좀 빌려줘. 은행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걸. 할 수 없어요. 자,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 아까 이야기한 신청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곳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곳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뭘로 해야 된다? 서명. 종이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나올 때도 서면으로 씁니다. 서면을 쓰고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안 할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냐? 그럼 공무원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서면을 받아야 돼요. 술 먹고 했다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죠? 담보로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없이 그냥 움직여야 돼요. 담보 안 돼요.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정지될 수 있어요. 자, 그 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최소한에 그쳐야. 그래서 딱 그 기간이 끝나면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지되거나 압류된 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급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아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방금 요 문제, 수급권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요. 요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자,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아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국가 및 지방자치제 외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서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된다. 그렇죠. 상근해야 돼요. 상근해야 됩니다. 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무 시간에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9시부터 18시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대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법에 가입해야 된다. 지진, 우리나라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많이 없다. 뭐예요? 화재죠, 화재입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화재 외에 책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아니라 화재랑 화재 외다.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정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그렇게 많은 시설들을 모두 할 수 있어요.
검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기, 수시, 뭐 이거 안전점검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요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5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된다. 자, 비영리법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비영리법인을 뭘로 봐요? 종교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어딜까요?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죠. 그 위탁이 대부분 5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상근해야 됩니다. 자, 7번 사회복지 성격과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가입은 자유계약 원칙에 상반된다. 그렇죠. 상반되죠. 왜? 강제가입이잖아요. 강제가입. 자유계약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강제잖아요. 강제가입. 자,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자유계약 원칙과는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수익권을 규정한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공공부주의 이제 원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영민은 모든 국민의 요가 아니죠. 그래서 자,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데 뭘로 인정하냐라고 하면은 그 공공부주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공공부의 원리. 그래서 채국가 생물을 보자라고 해서 채국 할 때 그 국이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하지 못하는 최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자,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범위에서 부양 의무자 요건을 규정한 것은 사적 부양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우선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우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에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인가, 허가, 승인은 행정행위다.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죠. 행정으로 맞춰서 그 문제들을 행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해요. 뭐 허가, 인가, 승인, 뭐 신고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지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행정행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5번 국민연금법상 유정연금 수급권은 계약으로 성립된다. 그렇죠. 계약으로. 그러나 국민연금 우리 이제 어때요? 이거는 법적이죠. 법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계약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우리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으로 지키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은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로 성립되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 자, 요거는 이제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27세. 자, 이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온 거죠. 대학생이나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는 그 소득을 없을 경우 국민연금에 넣지 않도록 하는데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지 않은 사람들, 1000번도 내지 않은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왜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면 취업하기가 어려웠죠. 1986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 군대가 36개월이었기 때문에 3년입니다. 뭐 대학교 갔다 오고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군대 갔다 오면 1년 정도 군대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세부터 27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은 일정 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그렇죠? 하위소득 70%죠. 하위소득 70%에 속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국가와 지자체죠. 그래서 40에서 90%에 한해서 그 국가가 운영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운영 비용을. 자, 그리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죠.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옳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국민연금과 연금과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역전 소득 현상. 소득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리 지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딱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금액과 맞춰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요권을 상실한다. 그렇죠. 왜?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자, 외국인에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금 희망자의 연금 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그렇죠. 대신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파. 치매가 있어 상관없습니다. 뭐 문제 될 게 없죠. 우리가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모두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할 때는 65세가 넘었고 자기가 아니더라도 친족이 대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검사해서 돈을 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자, 1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 이게 직장가입자면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되고요. 자녀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부모님도 가능하고요.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 장모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이 없어야 되고요. 30세 미만이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의 형제자매 정답은 1번이네요. 이 사람은 안 돼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된다. 형제 자매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자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신청하는 거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장기요양 신청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교육을 받은 그 의사들이 소견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견서가 있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견서도 돈 내고 받아야 되고요. 등급 아니면 그 재산 상황에 따라서 그 공단에서 대신 납부도 해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산간지역, 도시적 이런 데는 병원이 없을 수 있겠죠.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분들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변경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5급에서 4급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우리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등급을 받았으면 이 5등급을 그대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있어요. 최소 이제 2년인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나는 5급으로 계속 받고 싶어요 할 때 갱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등급 변경 신청을 합니다. 등급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갱신 신청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그 등급을 유지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갱신 신청이고요.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변경 신청. 그래서 등급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등급 변경 신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신청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서 못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하냐? 장기요양 센터장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변경을 원하는 자는 갱신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산업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요? 병원에서 처치받는 거, 처치, 뭐 치료받는 거죠.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입원도 가능하고요.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수술도 가능하고, 뭐 많은 병원에서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들을 모두 요양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간호 및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간호도 그냥 들어가고요. 간병도 들어갑니다. 특히 간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산재밖에 없어요. 산재만이 이 요양급여 안에 그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해병, 유상병, 특장, 휴직료 할 때 이제 간병급여 들어가는 것처럼 이 간병급여가 포함됩니다. 자, 상급병원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요, 지급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산업재해로 수술 받을 수가 있겠죠. 수술 받으니까 제일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거기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그렇죠. 업무상 사유예요. 업무가 아닌 다른 사유로 했을 때는 산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지급받는 것이 요양급여다. 산재 요양급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치유기간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아니요. 우리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일 이후, 그러니까 3일 이후니까 이렇게 할까요? 4일부터 가능합니다. 그 후에 2년이요. 2년 이후에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가 끝납니다. 2년 이후에 2년 이후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병급여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요양급여는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4일부터 주고요. 그리고 2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긴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결정 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아니요. 긴급한 경우가 없어요. 긴급하면 왜 그러냐, 여기는 3일까지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공단에서 이거냐 저거냐 이제 따지면서 요양급여를 이제 바꾸면 되겠죠. 처음엔 건강보험이지만 이후에 산재로 바꾸면 되겠죠. 산재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4일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갈 때는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가 없어요. 긴급한 경우 다 건강보험을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산재로 바꾼 다음에 공단에서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걸린 경우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직급여입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실업급여죠.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자,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돼요. 자,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된 단위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거 없어졌죠. 통상 18개월간의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것이다. 18개월이나 무조건 180일 이상. 그래서 요 180일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게 아니라 업무를 본. 그러니까 유급으로 이제 일을 한 날짜가 180일 이상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8개월이라는 단어는 없어졌다.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있다. 아니요, 없죠. 없다. 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문제라 요것도 이제 지금으로 보면 2번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3번도 틀린 거예요. 지금은 요 피보험 기간 단위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있다 없다 없다. 수급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하거나 또 뭐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다 뭐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수급 자격이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직무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직무에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생겼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겠죠. 횡령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 했을 때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자, 5번 직업 안정 기간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야, 너 지금 그 부당 수급이네. 너 아니면 부정 수급이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2번하고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2번은 이전 18개월의 피보험 기간이죠. 요 18개월 통산한 피보험 기간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여입니다. 자,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공공부조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요?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급여는 다른 법령의 보호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마지막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다른 법령이 국기법보다 우선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기법이 최후의 보류로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류법이 국기법이에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법들 뭐 한부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고 이후에 국기법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 이런 것들은 누가라고? 가족이 해라. 가족이 하는 거지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먼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어떤 외국인이요? 자,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야 돼요. 혼인을 했어. 그 다음에 뭐요?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양이라고 할 수 없죠. 양육이죠. 양육, 부모를 부양. 이럴 경우에는 이런 외국인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장애인도 될 수 있어요.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습니다. 금전이 원칙입니다. 금전이 원칙이에요. 금전.
돈을 먼저 돈으로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예요? 돈을 줬더니 돈을 관리를 못하고 돈을 줬더니 다른 곳에 쓰고 이럴 경우에 현물로 물품으로 지급함으로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현금을 주지 않고 현금급여가 우선이지만 현금이 아닌 현물급여로도 주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 2001년에 만들어진 거죠. 자, 수급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1종 수급자는 무료, 자부담이 약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이 요 2종 수급권자예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자에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증을 발급한다. 안 되겠죠. 뭐요? 숫자로 구분되죠. 숫자. 1종, 2종 이렇게 숫자 써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되면 뭐가 생겨요? 낙인이 생기겠죠. 낙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색깔로 구별하지 않고 숫자로 구별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65일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일이 365일인데 우리가 이제 6개월 이내에 180일을 이상 사용하면은 이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잘못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간다고 하루 되는 게 아니라 약을 7일치 받으면 요 365일에서 7일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갔다 하더라도 뭐 열흘이 빠질 수도 있고 뭐 30일짜리 약을 받았다 그러면 30일이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반년 동안 180일 이상 사용하면 이런 것들로 보고 사례 관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 재활, 이송도 의료급여 내용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급권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요. 예방이라고 할까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하다. 재활도 가능하고 이송도 가능해요. 이 건강보험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이 의료급여에서도 똑같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의료급여를 줄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중복급여가 안 돼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고 있으면 이 의료급여법에서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에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직접 비용 그 교생의 주사입니다. 그 밖에 지원. 그래서 뭐 해주냐라고 하면은 그 밖에 지원으로 겨울에 난방비 줘요. 난방비. 자,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사회복지 급여를 줍니다. 이게 직접급여. 간접이 있는데 이 간접은 누가 하고 있냐? 적십자랑 공동모금회. 여기가 이제 간접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수업료 등에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이게 교육급여죠. 교육급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따른 공동모의 연계 지원. 연계니까 간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연계니까 간접.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 자, 의료.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입소, 사회복지 서비스, 임시거소, 주거급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령상 다음의 역할로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자, 민간의 기관의 모임이죠. 민간 모임이 사회복지
협의회죠. 근데 뭐 사회복지 협의니까 민간기관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보통 뭐예요? 밑에서나 그렇게 움직이지만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는 그것들을 통솔하는 그런 기관들이다. 그러나 주체는 민간기관의 모임입니다. 한국 사회복지 사협회 이건 사회복지사 복지사의 모임이죠. 사회복지사의 모임. 한국 사회복지연합회 없어요. 한국 사회복지위원회 없어요. 한국 사회복지관협회 그렇죠. 복지관들의 모임 이게 복지관협회죠. 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기술로 개발 보급,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훈련, 국제 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교류 협력.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보세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한국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둬야 된다. 아니죠. 7명 이상. 7명 이상. 2명은 사회이사. 자, 해산한 법인은 해산의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 2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이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산하지 않으려고 하죠.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형하고는 아무 문제 없어요.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이 되는 거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장이 겸할 수 없다. 있죠? 있다. 없는 사람 뭐요? 감사. 감사는 시설장이 겸할 수 없고요. 감사는 시설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겸할 수 없고요. 이사는 시설장은 겸할 수 있고 누구만 안 되냐? 직원만 안 됩니다. 직원은 안 된다. 자,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자,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가 2년입니다. 감사가 2년이지 이사는 3년입니다. 요거 좀 이런 것들 많이 바꿔 놓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우리 신고 의무자는 교육종사자, 의료종사자, 복지종사자, 의무자예요. 자, 의무자고 의무자 같은데 아닌 사람들. 자, 우리 얘기했죠. 경찰관, 소방관, 이웃주민, 또 하나 성직자. 요 4명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가정위탁장애 센터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사회복지종사자죠. 응급구조사, 의료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거는 사회복지종사자로 보시면 돼요. 왜? 사회복지 정담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직자. 자, 아까 얘기했죠. 성직자는 의무자가 아니에요. 1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요런 것들 좀 잘 암기하고 있으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제 노인복지 시설을 조금 알아야 돼요. 어디가 노인복지 시설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노인복지 시설은 어떻게 되냐? 여보의 제주 1학입니다. 그래서 여가시설, 보호시설, 의료시설, 재가시설, 주거시설, 학대 쉼터, 일자리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가시설은 쉬는 거죠. 야, 쉬는 곳에 뭐냐? 경복교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경복교, 노인교실. 이게 여가시설이에요.
복교입니다. 자, 보호시설 중앙과 지역으로 나눠져요. 중앙은 정책입니다. 뭐 규정을 만들고 이런다면 지역은 실천이에요. 실천. 뭐 전화를 받는다든가 전화, 뭐 교육, 뭐 아니면은 이건 교육을 민간에 실시하는 거고요. 중앙 같은 경우도 정책이라든지 교육도 하는데 이 교육은 그 지역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 이 전화 교육, 뭐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의료는 요양이 들어가. 요양시설. 어르신들 치매죠. 자, 요양 공동생활가정 정이 이 의료시설입니다. 재가 같은 경우는 주단 요목가입니다. 주야간 단기 주단 요양 목욕 간호 네, 복지용품이 있고요. 재가 지원 서비스 재가 지원 서비스에서 재가시설에 이렇게 주단 요목간 복지용품 재가 지원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거는 이게 우리가 집을 쉬는 거니까 양공주입니다.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양공주 노인 복지 주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요게 이제 노인 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주거시설이다. 복지주택 주거에는 복지주택 들어가죠. 양공주였죠. 주 들어갑니다. 노인교실은 여가시설이다. 그렇죠. 여가 쉬는 거였어요. 경복교였죠. 경복교. 노인학대 신고 운영은 지역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이다. 그렇죠. 학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 아까 전문기관 지역에서는 뭐 한다고요? 실천이라고 했어요. 실천이기 때문에 신고전화 운영 이런 것들은 지역의 업무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공동생활가정 양공주네요. 근데 주거죠. 주거. 의료시설이다. 의료시설은 요양이 들어가야 돼요. 요양이란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의료시설이고요. 안 들어가면 주거다.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이 맞고요.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주거시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복지시설이다. 그렇죠. 주단요목간. 그래서 방문요양이 있었죠. 주단요목 요양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재가복지시설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간단해요. 여보의 제주 일학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만 머릿수 딱딱딱딱딱 외워놓으면은 진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 소속하에 둔다. 국무총리. 자, 정책조정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아동이죠. 아동, 다문화, 장애인 요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태한다. 자, 우리 실태조사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권유할 수 있어요. 야, 너네 장애인 고용해. 이렇게 딱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고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거고요. 직업재활법 있잖아요. 장애인 직업재활법. 여기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죠. 야, 50인 이상 되는 민간은 3.1% 장애인을 고용해라. 자, 국가는 3.4% 고용해라.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직업재활법이고요. 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장애가 없습니다. 사회적 장애가 있는 나라는 스웨덴, 뭐 덴마크, 뭐 이게 북유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5번.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권장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닙니다. 대학이 아니라 초, 중등입니다. 초등, 중등에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 권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학에서는 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한부모 가족 지원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청소년 한부로는 22세 미만의 못 또는 부를 말한다. 자, 청소년이 몇 세? 24세죠. 24세 미만입니다. 출산 후에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살 수 있어요. 뭐 입양을 보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두 개가 틀렸네요. 자,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요. 여가부죠.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자금 대회 대상이 아니다. 자, 사업에 필요한, 자, 요 내용이 뭐냐면 교사의 주입니다. 자, 교육비, 사업비, 의료비, 주택비, 요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복지 자금 대여가 한부모 가족의 교육비, 사업비, 의료비, 주택비. 그래서 교사의 주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사업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맞아요. 대상이 맞아요. 자, 그리고 복지 자금 대여는 빌려주는 거고 주는 게 뭐냐면 생계비, 그 다음에 양육비, 교육 지원비입니다. 요 교육 지원비, 생계비, 양육비 요 세 개는 복지로 이제 주는 거고요. 빌려주는 건 교사의 줍니다. 교육비, 사업비, 의료비, 주택비만 준다.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이에요. 사업비는 필요한 자금 복지 자금 대회 대상입니다. 자, 한부모 가족 상담소는 자립 욕구가 강한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상담소는 뭐 해주나요?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소는 상담해 주는 거지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모자 가족 복지시설이죠. 시설에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양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99년에 만들어지죠. 자,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다 모두 공법인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복권 발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권을 지금은 발행하지 않아요. 왜냐면 로또 복권이 생기면서 그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복권을 발행하지 않지만 예전에 복권을 발행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나는 현물로 할 거야. 그랬더니 현금하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안 하겠죠. 기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기관의 모금창고로 지정하는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명의로 한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언론기관이 모금창고로 지정한 경우면요, 그 언론기관의 그 통장으로 모금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KBS라든지 그다음에 MBC 뭐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거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명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아니라 뭐요? 그 사랑의 리퀘스트 뭐 KBS 모금 이런 걸로 명의에 대한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유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뭐요?
지정 기부죠. 지정 기부가 가능합니다. 자, 서울시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써주세요라고 하면 요 사람들에게만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정 후원이죠. 지정 기부보다는 후원이죠. 기정 후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모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명의로 한 통장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렇죠. 최적의 치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는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차별 대우 받으면 안 되겠죠. 야, 너 그 있다면서 뭐 이랬다면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된다. 아니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아니고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되는 거지 보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도 스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입원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동의 입원도 있고 스스로 들어오는 개별 호응은 있고 뭐 동의 입원, 보호자 입원, 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뭐 이제 응급 입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어야 됩니다. 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막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죠. 묶어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보호 의무자의 입원이 아니라 자가 입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원, 그러니까 자의입원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입원이 되는 것처럼 자의입원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자의입원, 보호입원, 동의입원이죠.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의 입원, 시군구청장의 입원, 마지막으로 응급입원. 요 순서대로 좀 암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5년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이게 뭐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좀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5년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다문화 가족이 법에 이제 정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다른 부서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다문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내용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 사회복지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문화에 대한 지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자, 정답 4번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큰 시도지사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지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있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도 이제 위에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 장관은 기관장,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계획에 수립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한 단계 낮기 때문에 이런 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협의, 같이 하는 건 누구냐? 타 장관들이에요. 중앙, 우리 중앙의 행정기관이라고 할까요? 중앙행정기관장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과는 협의하는 거고요. 제출을 요구하는 거는 다른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의 장, 지자체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렇죠. 기본계획은 이 정책위원회에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모두 다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